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의 최상미 교수와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년차를 맞아서 진행되는 첫 번째, 또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방향을 이제 뭐 구호 얘기할 건데 성장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저 비전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행 설계로 보여주게 될 자리가 될 가능성이 예.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얼마나 성장 전략을 어디다가 중요하게 가져갈 것이냐.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예를 들면 AI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 성장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역 성장 위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 시장 위주로 가져갈 건지 어디에 힘을 실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어떻게 언제 실행할 건지 타임라인. 네네네. 그래서 2월에 임시국회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무엇을 입법할 거고 또 이제 기대하는 6월, 7월에 어떤 상품을 출시할 건지가 구체화돼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관리 원칙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신뢰 있는 정책을 이제 얘기할 거냐 요것도 예.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올 화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측면은 다 걷어내고요. 경제에 집중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경제 성과. 첫 번째 성과를 꼽자면은 역시 코스피의 성장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5,000P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하루 앞두고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받은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지금 코스피가 쉬어가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건지 아닌지는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네. 여기서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료를 무엇이라고 이제 제공을 하느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말보다 어떻게 일정하고 제도가 설계되는지 기대하고 네네. 있는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IRA 같은 이제 세제 패키지 같은 게 네. 실제로 돌아가려면 사실은 2월에 입법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품 출시까지 6, 7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될 건지 더 중요한 거는 환율 관리인데 예. 이거가 안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것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하나 증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던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간밤에 뉴욕은 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 8개국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무역 긴장이 지금 고조된 상태고 이게 2월부터 시행할 거거든요. 예. 그게 되면은 최대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포 지수도 시장 공포 지수도 예.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 자산, 금이나 채권 같은 이제 이런 자산으로 이동이 될 거니까 네네네. 이제 관련돼서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또 시장에 변수를 주게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물러서면은 트럼프는 항상 치킨이니까 또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그린란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곧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 이야기는 해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양대 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코스닥은 신고가 예.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약간 지금 숨고르게 하는 상태고 예.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내부에서 네. 로테이션 장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순환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수에 부담을 주는 환율이나 금리나 뭐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이런 장이거든요.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자체에 투자를 하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책이 무엇이냐, 테마주냐 또는 성장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장세여가지고요. 재료만 있다면은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네네. 중요한 게 돈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또는 이제 섹터별로 예. 성장성이 강한 섹터로 이동하는 이런 국면으로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이고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지수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업종이 무엇이냐, 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어떤 거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겠죠. 예. 글로벌하게 또 AI, 반도체, 또 이런 성장이 가능한 뭐 바이오주들 네.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요즘 공급이 그렇게 부족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이게 네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예. 이제 구축하려는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GPU나 이제 그 AI가 연산할 때 필요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네. 이거 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고 네. TSMC 같이 이런 제한된 공급업체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네, AI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글로벌하게 커질수록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그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디램 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제발 좀 디램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던데 이런 점도 관심을 가지면은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올 만한 또 하나의 큰 이슈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1,476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는 이게 1,479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곧 1,480원에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이죠. 네. 1,480원대까지 가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되고 시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예. 환율이 오르면은 환차손 우려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좀 늦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장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자체가 급등 추세를 타느냐, 빨리 오른다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레벨 자체 1,480원이냐 90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꺾이느냐, 안정되느냐. 이제 사실 안정되는 조짐이 보여지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시장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환율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느냐,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 시장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아,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구나. 약간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내로 투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펀더멘털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치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다양한 자금을 국내로 이제 리턴하는 거. 그래서 관련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의 부담 완화라든지 이러한 정밀한 이제 그 제도가 같이 언급될 거고 이제 그런 제도 어떻게 실행될 건지 이것도 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또 성장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성장 펀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성장 펀드 제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핵심을 보시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 혜택을 크게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3년 이상 투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납입급 2억 네. 한도 안에서 40%를 소득 공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배당 네네. 소득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의도를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단기 자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에 오래 머무는 장기 자금으로서의 풀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만약에 출시 목표가 6월에서 7월 정도라면은 2월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네.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이게 같이 나온 게 RIA, 이거는 환율 관리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죠. 해외 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그리고 환해지 투자 세제 특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투자 자금이 더 머물게 하고 투자금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서도 명확히 읽힌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향성은 매우 명확하다 이렇게 예. 이제 분석이 되고요. 정부가 원하는 게 뭔가 보면은 해외로 빠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자. 그다음에 되돌린 자금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게 정착시키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RA로 우선 유턴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체리피킹 방지하는 이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는 환해지에 대한 세제 특례 이제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행동을 장려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국내 자본시장 중심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이런 정책 패키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IA,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RIA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결국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제한적인 유인책에 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의미 있는 이벤트를 네.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RIA를 보면은 분기별로 차등으로 이제 감면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은 빨리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입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변화가 되려면요, 조건이 더 매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도나 뭐 자금 네네네. 얼마나 묶여 있을지,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 수수료 또한 개인이 얼마만큼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될지, 이렇게 이제 그 상품으로서의 매력도가 참여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네. 정책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될지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월 입법 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과정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장 금리까지 오르면서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경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또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충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네,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시장을 보면은 가계 소비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자 아시다시피 매달 나가는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 줄 수밖에 없고, 이건 또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를 또 위축시키는 이런 부담으로 작용할 이제 요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 주택 시장을 또 보면은 거래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거래를 좀 뒤로 늦추고, 그러니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버틸 거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매수는 또 미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만의 이슈로 남을 게 아니고요. 그 소비, 자영업, 그다음에 네네네. 연체 위험으로 동시적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정책 자체는 부채 관리는 하되 네. 실제 실수요 부담을 정밀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출 금리가 한 0.1%포인트만 올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달에 150대 1을 넘겼고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주거 불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전히 기대 심리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희소한 기회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다. 네네네. 여기서 쏠렸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되기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네, 큰 돈 벌 수 예.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 자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뜨겁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만 과열되는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저는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실수요 불안을 넘어서서 공급 신뢰,
그다음에 실수요 금융부담 완화 이걸 같이 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더 큰 문제는 수요가 이제 지역 전체로 다 몰리는 게 아니고 입지 또는 또 학군, 교통, 신축 같은 조건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만 몰리는 거.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 지역에서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이 날 확률이 크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일자리, 공급 구조 요 부분을 정부가 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더 똘똘한 한채라는 말까지 그렇죠. 나온다고 해요. 네, 네. 조금 전에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 예. 학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공급은 사실 이게 가장 그나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권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네. 여기에 공급을 늘리게 되면 사실 이런 과열 양상은 좀 식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분산 항상 나오는 과제지만은 누구도 달성하지는 쉽지는 않은 않습니다. 그런 과제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